결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쇼츠를 원하는지, 두 번째는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답변으로 아침에 오이를 먹으면 생기는 변화에 대한 주제로 실사풍 시네마틱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입력 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에서 미리 설정해둔 자동화 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시작하고 바로 결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장면마다 대본이 나오고 첫 장면에는 영상이 생성되었고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으려면 단순히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 대본에 대한 음성도 생성되었고 클릭해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오이 한 조각,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싱그러움으로 잠든 몸을 깨워보세요. 수분 가득 오이는 피부 보습에 탁월하죠. 아래로 내려가면 다른 장면에 대한 대본과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구글 오팔은 무엇이고 오팔을 어떻게 시작하고 유튜브 쇼츠를 자동화해보는 실전 프로젝트도 함께 따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무료 가이드 영상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 아래 이메일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글 오팔은 구글이 실험적으로 공개한 노코드 AI 앱 제작 도구입니다. 구글 오팔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오팔팀에서 실제로 만든 앱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앱 중에서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를 클릭하세요. 만약 바로 실전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싶다면 넘어가면 되겠고 기본적인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단계를 통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앱의 목적은 주제를 리서치하고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는 앱입니다. 왼편의 편집 화면에는 이 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고 오른편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실행되는 앱이 나옵니다. 먼저 실제 앱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작 버튼을 클릭한 뒤 예제로 아침에 오이가 좋은 이유라고 입력한 뒤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배너 이미지부터 하나의 전체 블로그 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결과물이 나오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활용하면 되겠고 이 결과물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 순서를 살펴보려면 오른쪽 상단에 콘솔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단계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창을 모두 닫아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Get 토픽이 나오고 왼편에서 해당 단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주제를 제공하라고 나오고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해야 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두 리서치 단계로 아이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미나이가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갖춘 제미나이 모델입니다. 작성된 프롬프트를 살펴보면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주제에 대해 리서치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래는 리서치할 때 별도의 요청사항입니다. 유즈 더 툴스로 명시한 부분은 리서치할 때 웹 검색을 진행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래 부분은 리서치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명시했고 1단계를 통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주제가 삽입됩니다. 3단계는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일반 제미나이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주제와 리서치 보고서를 검토하고 블로그 글을 위한 아웃라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아래는 아웃라인과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고 그 아래 부분에는 앞서 검토하라고 했던 초기 주제가 무엇이고 리서치 보고서는 무엇인지 명시했습니다. 여기 getTopic은 처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이고 두 리서치는 2단계에서 진행된 리서치 결과 보고서를 불러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단계와 5단계는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먼저 4단계로 제너레이트 패널을 클릭해보면 작성된 개요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의 주제와 핵심 개념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일러스트 느낌의 베네이오트를 상상하라고 나와 있고 이는 나노 바나나 모델을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알 수 있습니다. 5단계인 리라이트 포스트는 일반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했고 연구 보고서와 블로그 글 개요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래에는 참고해야 할 개요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인 디스플레이 블로그 포스트는 웹페이지와 레이아웃이 명시되어 있듯이 결과물을 배치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모던한 느낌의 블로그 포스트를 생성하라고 나와 있고, 이를 위해 이전에 생성한 배너와 블로그 글을 불러와서 배치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 이전에 얻은 결과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구글 오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면 유튜브 쇼츠 자동화를 위한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오팔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놓았으니 자유롭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사인인 버튼 클릭하세요.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로그인 후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넘어왔으면 여기 크레인 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왼쪽 상단에서 이 앱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유튜브 쇼츠 자동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크게 유저 인풋, 제너레이트, 아웃풋이 있고 유저 인풋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으로 보통 앱이 시작되는 지점, 즉 무엇을 만들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제너레이트는 유저 인풋에서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실제로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 처리 등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아웃풋은 마지막 단계로 생성된 결과물을 화면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저 인풋을 클릭하세요. 첫 단계로 사용자에게 질문하는 단계로 어떤 쇼츠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의 질문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온 제목을 주제 및 스타일 얻기로 입력 후 엔터키를 통해 저장하겠습니다. 아래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되고 미리 준비한 질문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입력한 주제와 스타일을 바탕으로 쇼츠 대본을 생성하겠습니다. 상단에서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세요. 추가된 요소를 옆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고 제목은 쇼츠 대본 생성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 모델 옵션을 클릭해보면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각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제미나이 플래시 버전은 가장 기본형으로 짧은 글쓰기, 요약, 대본 생성 등에 사용합니다. 제미나이 프로 버전은 플래시 버전보다 똑똑한 버전으로 복잡한 분석, 긴 글 작성, 논리적 판단이 필요한 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플래시 버전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자동 계획하고 실행하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딥리서치 버전은 한 주제에 대해 매우 깊게 파고들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전포는 디테일한 고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 아래 나노바나나 버전은 속도가 빠르고 가벼운 이미지를 생성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LM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음성 모델이고, 비오는 텍스트나 이미지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영상 모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리아 모델은 음악 모델로 텍스트를 통해 배경음악 생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쇼츠 대본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제미나이 플래시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롬프트로는 당신은 유튜브 쇼츠 대본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모델입니다. 아래 사용자 답변 정보를 기반으로 유튜브 쇼츠 전체 대본만 생성하세요. 각 장면 대본은 공백자의 평균 50자로 4장면으로 나누고 문단을 구성하세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지 마세요. 음성 스크립트 따로 분리하지 마세요. 오직 완성된 쇼츠 대본만 출력하세요. 마지막에 사용자 답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사용자 답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첫 단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여기 점 표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쇼츠 대본을 클릭해보면 첫 단계에 대한 결과물이 이런 방식으로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된 결과를 옮길 때는 단순히 복사 붙이기로 새 위치로 옮긴 후 기존 위치에 있는 반복된 결과는 지우면 되겠습니다. 대본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프리뷰를 클릭한 뒤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첫 단계에서 작성한 질문이 나오고 주제는 아침에 오이를 먹으면 생기는 변화, 스타일은 실사풍, 시네마틱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요청대로 4장면을 기반으로 대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추가해 나갈 때마다 원하는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성된 대본으로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상단에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세요.
요소를 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고 만약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면 하단에 줌인 줌아웃 아이콘이 있으니 편한 대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공간 주변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요소를 클릭하고 제목은 대본 음성 생성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델을 클릭하고 음성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디오 LM 모델을 선택하세요. 이곳에 음성으로 생성될 대본만 입력하면 되고 대본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성된 대본을 통해 장면마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 제너레이트를 선택해서 추가하세요. 오른편으로 옮기고 이름은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델은 플래시 기본 모델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프롬프트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그린 코끼리 사이트로 방문하세요. 이곳에 프롬프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하기 아래 나온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하세요. 다시 구글 오팔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롬프트란에 붙여 넣으세요. 단순히 각 장면마다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것으로 스타일은 사용자가 입력했던 스타일을 참고하고 출력 형식은 아래 나온 것처럼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할 때 참고해야 할 사용자 답변과 쇼츠 대본란을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 답변을 불러오기 위해 주제 및 스타일 얻기 요소에서 드래그해서 추가하세요. 아래 추가되면 올바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옮겨주세요. 쇼츠 대본도 불러오기 위해 쇼츠 대본 생성하기 요소를 드래그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위치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면 이미지 프롬프트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단에 프리뷰를 클릭하세요. 앱을 재시작하려면 오른편에 되돌리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침에 오이를 먹으면 생기는 변화, 그리고 실사풍 시네마틱으로 입력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결과가 너무 길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단에 콘솔 탭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제이슨 타입으로 각 장면마다 생성된 이미지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제로 4장면으로 구성했지만 만약 글자 수나 장면 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쇼츠 대본 생성하기 요소를 클릭한 뒤 프롬프트에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미지 프롬프트 콘솔 창으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는 각 장면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여기 나온 씬 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로 추출할 것입니다. 추출하기 위해 상단에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세요. 추가한 새 요소를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이름은 첫 번째 장면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델은 제미나이 플래시 버전으로 유지하고 프롬프트로는 아래 제이슨 배열에서 씬 값이 1인 객체의 프롬프트 값만 출력해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이슨 배열을 입력하고 배열을 가져오기 위해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하기 요소를 드래그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엔 씬 1로 설정된 첫 번째 장면의 이미지 프롬프트만 추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장면까지 각각 추출하기 위해 빠르게 복제한 뒤 연결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셀렉션을 클릭하세요. 제목을 두 번째 장면으로 바꾸고 씬 값은 2로 변경하세요. 제이슨 배열 옆에 추가된 부분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된 것이기에 지우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총 4장면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었기에 4개까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세요. 잘 나눠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프리뷰 탭에서 앱 재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입력 후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콘솔 탭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결과를 살펴보면 각 장면마다 이미지 프롬프트가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이미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각 장면마다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세요. 이름은 첫 번째 장면 이미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델은 이미지 생성을 위해 나노바나나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오는 모델은 여러 번 사용 시 상한선이 있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곳에는 이미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되고 첫 번째 장면에서 드래그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네 번째 장면까지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개의 장면 이미지가 제대로 생성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세요. 앱 재시작 아이콘을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뷰 화면에는 마지막 이미지만 나오지만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보면 총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세요. 이름은 첫 번째 장면 영상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모델은 영상을 생성할 것이기에 영상 모델인 비오를 선택하세요. 프롬프트로는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생성하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참고할 이미지를 입력하고 이미지가 생성된 첫 번째 장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불러오기 위해 첫 번째 장면, 이미지 프롬프트를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으로 생성하길 원하는 장면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설정하고 저는 첫 번째 장면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잘 생성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고 재시작 아이콘을 클릭한 뒤 시작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상이 문제없이 생성되었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Ah, so refreshing. This is the perfect start to the day. Ah, so refreshing. 그럼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쇼츠 대본부터 대본 음성, 각 장면별 이미지와 영상까지 모두 하나로 합친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아웃풋을 클릭하세요. 이름은 쇼츠 완성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 옵션을 클릭해보면 결과물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웹페이지, 위드 오토,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롬프트로는 아래 대본과 이미 생성된 장면 이미지 또는 영상을 순서대로 매칭하여 다음 형식으로 나열해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구성 순서를 정하기 위해 장면 1, 대본, 이미지 또는 영상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미지 또는 영상 옆에는 생성된 첫 번째 장면 영상을 추가하기 위해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면 4개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장면 대본과 이미지 또는 영상을 모두 배치했다면 아래 전체 대본과 음성도 불러와서 함께 배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물을 한 곳에 모두 배치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진행한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전체 흐름과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구상해서 자유롭게 테스트하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뷰를 클릭하세요. 재시작 아이콘을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한 뒤 원하는 쇼츠 주제와 스타일을 입력하세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쇼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물에 표시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콘솔을 통해 확인하면 중간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오팔이 무엇이고 처음부터 유튜브 쇼츠를 자동화하기 위해 제작하는 과정을 모두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 아래 남겨놓은 이메일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그린 코끼리,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성장합시다.